자, 닥터스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방송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 이제 환자들의 생명을 찾아주는 우리 의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병마와 싸워서 이겨내는 우리 환자들의 실제 살아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닥터스입니다. 네, 오늘 건강 주치의는요. 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박종두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 별 말씀입니다. 자, 지금 병원장님 계신 곳이 이제 방사선 치료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남권 여민들의 이제 건강을 지켜주는 곳인데 원자력 의학원 사실은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어쨌든 뭐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하면 이제 네. 글자도 벌써 9글자나 되고요. 예, 어디 방병록 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너무 그렇군요. 길어서. 예, 예. 그래서 또 이름 자체가 또 의학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 잘못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무슨 교육기관인가, 오, 무슨 네. 또 뭐 연구기관인가 이렇게 네, 네.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또 많은 분들은 또 병원으로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원자력 의학원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과거부터 네. 서울에서 네. 이제 그 옛날부터 이제 암 치료를 계속 네. 전공으로 전문으로 해왔던 네. 서울 원자력병원의 분원으로 그렇습니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이제 이 지역에 아무래도 원전이 좀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방사선에 대한 어떤 관심도 많고 그래서 그러한 방사선에 대한 뭐 의학적인 연구라든가 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비상 진료 네네. 그리고 또 지역 주민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를 좀 해주자 하는 취지로 네. 2010년도 7월 16일에 네. 개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조직은 네. 이제 연구센터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같이 협력해서 이제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으로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개원한 지 이후로 한 2만 4천여 명 정도 현재 오. 진료를 시행을 했는데 네. 거의 한 9,700명 정도가 지금 암 환자로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저희 의학원은 이제 뭐 이 지역에도 우수한 의료기관이 많지만 네. 원자력 의학원이 옛날부터 방사선 치료에 굉장히 특화돼서 네, 전문적인 네, 네. 진료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쪽에서 이제 최신 방사선 치료기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또 특히 이제 2016년에는 방사선 치료기 중에서도 굉장히 방사선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네. 중입자 치료기를 네, 네, 네.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을 해서 네. 2016년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특히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하면 암 치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또 네. 말씀 들어봤더니 그렇고요. 무서운 암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성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부인암 센터 의사들을 저희가 만나보고 왔거든요. 네.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출산의 축복마저 앗아갈 수도 있는 이부들의 적 부인암. 그녀들이 위험하다. 여성 건강에 켜진 적색 신호를 꺼라. 이부의 경고 부인암 센터 24시. 수많은 여성들이 아슬아슬 고비를 넘기는 곳, 부인암 센터. 이른을 넘은 환자가 박상일 과장을 찾아왔다. 그러면 오늘 지난번에 우리 암검사 하셨던 거 다 괜찮으셨다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 암검사 마찬가지로 2군데 거기 하고요. 작년 자궁 경부암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던 할머니. 오늘은 정기 검사를 받으러 왔다. 비타민 드세요. 작년 8월 달에 개인병원에서 암검사 소견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술을 했었고요. 거기서 인두종 바이러스가 계속 있는 상태로 해서 자궁 적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암검사를 계속 보던 중에 요도에서 똑같이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요도 수술하고 외음부까지 같이 수술했던 환자입니다. 여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부인암. 여자라면 누구나 방심할 수 없는데. 하지만 정기검진만 잘해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던 또 다른 여성. 자궁에서 혹이 발견됐지만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다. 그 자궁 경부암은 조기 검진이 많아지면서 자궁 경부암의 빈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자궁 내막암이나 그 난소암은 생활이 소구화되면서 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항상 암 검사 하실 때마다 1년에 한 번씩은 초음파 검사로 자궁과 난소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외래 진료를 마치고 회진에 나선 박상일 과장. 암과의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를 대할 때면 항상 조심스럽다. 그 이동용 선수가 있으니까
다른 항암보다는 이렇게 아주 힘든 항암은 아니에요. 아주 자궁경부암 4기 선고를 받았던 정마리 씨. 그녀를 덮쳤던 암덩어리는 거의 없어졌지만 아직 3번의 방사선 치료가 남았다. 항암 치료 일단 3번 마치고 치료 반응 평가를 한 다음에 괜찮으시면 그냥 외래에서 다니시면 암 검사만 하고 다니시면 되고요. 그래도 뭐 워낙 병기가 높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 마음을 비웠거든, 좀 생각에. 아, 내가 좀 안 되는갑다. 치유가 안 되는, 끝까지, 막 갈 때까지 가나 놓으니까. 그때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그때 생각하면 약간 너무, 지금이라도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싶은 생각, 봉사라도 하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입니다. 여성에게 부인함은 그 어떤 병보다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의료진은 더 깊이 마음을 써야 한다. 작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다른 병원에서 이제 자궁 근종이라고 수술을 하고 왔는데 결국은 자궁 6종, 아주 안 좋은 6종이 나와서 그때가 제가 이제 병원에서 처음 이렇게 환자를 보내드리는 사망 선언을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한 모습도 보이고 그랬었습니다. 한 생명을 떠나보내는 게 쉽지 않지만 언제까지 슬픔에 빠져 있을 순 없다. 또 다른 환자를 살리기 위해 다시 힘을 내야 하는 게 이들의 숙명이다. 그러니까 외래 진료 중에 수술실에서 갑자기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외과 수술에 지금 같이 수술하러 좀 들어갑니다. 외과 수술실에서 급하게 응급콜이 들어왔다. 신속하게 수술에 참여한 박상일 과장. 수술만 하신데 스펠링? 대장암이 지금 자궁으로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사진상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지금 더 심한 상황이고요. 대장암 수술 중에 난소까지 전이된 암덩어리가 발견됐다. 자궁과 난소를 모두 드러내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 지금 85세 할머니시라서 노령이시라서 수술 시간을 줄이려고 좀 빨리 좀 서른다고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일단 자궁이 완벽하게 절제가 되지 않으면 대장암이 함께 절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협진으로 협체 수술을 한 거고요. 외과에서도 뭐 산부인과가 많이 필요하지만 산부인과 수술할 때도 외과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한자리에 모인 닥터들. 예, 오늘 케이스는 지금 3케이스가 있고요. 지금 저희 병원에서 서로저희 수술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지금 위커가 되셔가지고 지금 서울 원자력병원과의 화상회의. 부인과뿐만 아니라 외과, 회계학과 닥터들이 모두 모였다. 간 쪽에, 그 표면 쪽에 암을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수술에는 저희 부인과뿐만이 아니라 외과, 특히 그 간을 전문하시는 선생님, 전공하신 선생님, 또 흉부외과에서 횡격막 쪽에 붙어 있는 그런 암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같이 협진해서 수술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기에 모든 진료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진은 아주 중요하다. 새로운 치료법, 더 나은 수술법을 위해 닥터들의 고민은 계속된다. 환자 하나마다 한 분마다 그 여러 과 선생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통해서 또 미처 몰랐던 부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조금 보충을 할 수가 있고 결국 이제 환자별로 맞춤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회의의 제일 큰 목적이고 앞으로도 더 확대돼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박상일 과장이 꼭 찾는 곳이 있다. 종양줄기세포 연구 진행하는 게 있는데 실험실 좀 실험 체크하러 가고 있습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진료와 연구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의학원 내에 있는 연구센터에서는 방사선, 암진단, 치료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저희가 지금 수술실에서 채취한 그 암 환자의 조직에서 그 스템셀, 즉 줄기세포의 특성을 가지는 종양줄기세포를 분리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와 노력 덕분에 암은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암의 유전자 어떤 수준에서의 원인을 밝혀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건데요. 연구가 쉽게 진행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줄기세포 채취 자체가 난소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또다시 수술실로 향하는 박상일 과장. 보통 그 외래 보는 날하고 수술을 하는 날이 있는데 수술하는 날에는 보통 서너 개 정도 평균적으로 합니다. 이상 자궁 출혈로 병원을 찾았던 30대 후반의 여성. 자궁 근종 제거술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 성인 여성 4명 중 1명은 자궁에 이런 혹을 가지고 있다. 배꼽 부위에 작은 구멍만을 뚫어 혹을 제거하는 복강경 수술이 시행됐다. 예, 이거는 단일공, 배꼽에만 절개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보통 알고 계시는 무흉터 수술이라고 배꼽만 절개를 해서 복강경을 이용해서 자궁을 배출하는 거고요. 수술하고 나서는 배꼽만 흉터가 있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에는 전혀 흉터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0.5에서 1.5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술. 그런 만큼 모든 섬세함이 요구된다. 수술은 깨끗하게 잘 됐고요. 예상치 않게 자궁 내막증이 좀 있어서 유착이 조금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계속되는 수술.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기에 피곤함을 느낄 새가 없다. 또 한 건의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박상일 과장. 점심을 못 먹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좀 먹어줘야 됩니다. 환자들을 대하다 보면 점심시간을 챙길 여유가 없다. 이렇게 잠깐의 휴식 시간이라도 허기를 채워야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암 수술은 기본이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암 종류에 상관없이 난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걸리고요. 수술이 계획된 대로 잘 끝나더라도 보통 한 1~2시 정도 이렇게 끝나고요. 체력이 물론 딸리긴 한데 끝나고 나서 환자가 회복되고 나아서 나가는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보면 반드시 일의 어떤 부하가 일의 부하 시간이나 이런 거 부하가 어떻게 노동력을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수술하러 가야죠. 닥터들에게는 환자의 건강한 웃음만이 힘을 주는 최고의 비타민이다. 그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기에 힘찬 발걸음으로 다시 수술실로 향한다. 저희 닥터스 이제 이 방송 보여드리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그 이면의 모습을 네. 쭉 저희가 보잖아요. 보면 참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참 고생하시는구나. 네. 수술 2개 끝내고 밥 못 드시니까 그것도 참 잠깐 차가운 그 김밥 이렇게 내서. 뜯어가지고 네. 드시는 모습 보니까 아우 저 애처롭기도 하고요. 병원장님. 병원장님도 보시면서 저 과장님 보면서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좀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네. 병원장님 보니까 이제 서울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또 예. 학술 회의도 하시고 또 상황 케이스도 분석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자주 이런 경우가 있나 보죠? 아무래도 네. 이 진료를 하는 것 자체가 네. 뭐 어려운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치료 방침을 정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암 질환이라는 것이 네. 출발은 하나의 장기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 특징이 이제 여러 장기로 전이를 이렇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발견하는 시점에 따라서 단순하게 그 장기만 적출해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장기로 이렇게 전이가 될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부인과 혼자서 이거를 다 치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분야 여러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과 같이 의견 교환을 하고 예. 하다 보면 치료 방침을 어떤 식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환자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나 하는 네네. 부분을 이제 정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뭐 시간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절감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병원 내에서 이제 센터별로 각자 이제 이렇게 회의를 주기적으로 해서 그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병원에는
서울에 이제 서울대병원이라든가 국립암센터 혹은 뭐 서울 원자력의학원 네. 이쪽하고 화상통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월 1회 정도 이상 네. 각 센터별로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하는 그러니까 환자 예. 케이스를 가지고 의견 교환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자꾸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좀 다양한 치료 경험이나 이러한 거를 접하고 또 네. 의견 교환을 하면서 뭐 서로 배우는 거죠. 네네. 서울에서도 저희 케이스에 대해서 배우고 네. 또 저희는 또 비슷한 케이스를 서울로부터 공유하고 이러면서 같이 의학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또 환자한테는 그만큼 더 좋은 치료를 혜택이 제공할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흔히 뭐 서울과 이렇게 수도권과 네. 이렇게 의료 격차가 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네. 이러한 방법을 좀 활용을 많이 하면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없앨 수 있을 것 같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또 이러한 노력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초기 암 진단이 되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 발견되는 실정인가요? 글쎄, 지금, 현재 이제 암 통계에 대한 거는 네.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주로 전부 취합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현실적으로 이 조기암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의학원도 자체적으로 이제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통계를 이제 발표할 정도로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위암의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한 50% 정도가 조기 위암이라고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도권 쪽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발표된 자료를 살펴보면 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기, 거의 말기에 가까운 예. 사기암의 경우에 뭐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네네. 최근에는 이제 보면 한 13% 정도로 이렇게 말기암 발생률이 좀 줄어들었고 네네. 조기암의 경우에는 전에는 이제 10% 정도였는데 네. 요즘에는 16% 정도로 이렇게 조기암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기에 먼저 이렇게 발견되고 이렇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치료나 완치도 많이 그만큼 확률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암과의 싸움에서 희망을 찾은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분들은 주인공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성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자궁. 다 죽었다고 생각했대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암이라는 소리 듣고 병원에 갔는데 생명이라는 가장 위대한 가치를 품어내는 기관. 그러나 어느 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가 되는 자궁. 우리나라 여성암 발병률 2위 자궁경부암. 여성을 위협하는 죽음의 그림자에서 다시 새 삶을 얻은 희망 스토리를 들어본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한 주차장. 능숙한 실력으로 주차를 돕고 있는 그녀. 올해 55세의 김항중 씨이다. 여기 오래 사셨어요? 7, 8년? 8년? 한 10년 돼가는가 보다. 언양에 온 지가. 풍족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그녀. 과연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막 처음에 통증 오기가 허리부터 통증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아프더라고. 다리 아프고도 그러니까 진통제 사 먹어가면 이제 일하러 다녔고.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식당 일을 하며 생활해왔던 그녀.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한 끔찍한 통증. 이상한 생각이라고는 안 해봤고 일이 힘들으니까 이제 빠진다 생각했지. 누가 뭐 내 몸이 그렇게 아프다는 생각 꿈에도 안 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몸이 아프다고 신호를 줬는데. 바늘로 찌르는 듯 고통스러운 허리 통증은 어느 순간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그래도 약 먹고 견뎠어. 약 먹고 견뎠는데 이제 내 깐에는 너무 이제 힘들어서 몸이 살이 자꾸 빠지니까 그 뒤로 자꾸 살이 빠지니까
아픈 몸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던 그녀. 약을 먹어도 통증은 사라질 줄 모르고 급기야 피까지 쏟아내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근데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정도가 아프면은 막 엄살깨나 떨어야 되잖아. 근데 엄살 떨 기운이 열혈이 없었으니까 이제 일하러 다니고 또 그 집에서 워낙 바쁘니까 노는 시간도 안 주지. 없으면 또 안 되지. 이래 놓으니까는 막 먹다 도저히 안 되겠고 싶으니까 이제 한계가 왔다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그녀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고통. 어느새 그녀의 자궁에 암이라는 무서운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다. 7cm 정도의 종괴가 자궁경부에 있었고 방광을 침범하고 있었으며 골반 임파절 전이가 광범위하게 있은 상태로 병기는 3B로 평가되었습니다. 자궁경부암 3기. 수술조차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암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으니까 그 안에서 진짜 아니게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내 여기서 의료사고로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거기서 좀 해봤다니까.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서 3개월 동안의 집중적인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 그녀에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견뎌냈다. 지금 이제 12월달에 한 검사는 다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고 MRI에서 이렇게 병이 굉장히 커요. 한 7, 8cm 되는 이 굉장히 큰 병이 있었는데 그 항암제 치료하고 그 방사선 치료하고 잘 받으셔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보니까? 치료를 꾸준히 받고 올 때마다 항상 결과 좋게 나왔다고 하고 하니까 좋지. 생사를 건 암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한 김항중 씨. 날아갈 것 같지. 그거에 말로 표현하면 뭐해. 밥도 맞지 완전히. 아무리 잘 준다 해도 병원밥은 먹을 거 못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이제 자신의 건강부터 챙기게 됐다. 무하고 무청하고 버섯하고 표고버섯하고 우엉하고 빨간 무하고 그래갖고 짜는 거 물이 짜서 먹으면 좋아요. 약은 안 먹는 대신 이건 잘 먹어. 그날 오후 부지런히 어디론가 향하는 그녀. 그 주변에서 같이 커피 마시자고 놀자는 사람 많아요? 많지. 안 가겠지. 인기 있으신데요? 안 가서 그렇지 많어. 밝은 성격 덕분에 동네 인기 스타라는 김항중 씨. 시간이 날 때면 운동 삼아 동네 마실에 나선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녀를 지켜봐왔던 동네 사람들. 그녀가 이렇게 다시 건강을 되찾을 줄은 몰랐다는데. 살 많이 그때는 많이 빠져갖고 뭐 한 잔데 보도 못했지. 완전. 그때 이상하다 생각 안 하셨어요? 그때 막 죽었기를 했잖아. 모두 다 사형 선고 받아놓은 것이나 다 마찬가지라는데 자기 어지럽게 말도 못해 강한 사람이야. 석 달 이겨내시면서 계속 다른 사람 좀 누워있는데 본인은 내만 다른 사람 나가려고 하는 운동할 때니까 나가자 하고 내 그래 하나도 안 빠지고 밤만 운동할 때 되니 그걸 본인이 살려고 워낙 그래 해내가 살았지 뭐 본인이 살려고 그래 뭐 하늘도 돌보고 의사도 좋은 여사 만났고 그러니까 암이라는 공포 앞에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의 힘으로 죽음이라는 절망을 삶이라는 희망으로 바꿨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대지. 다 살아온다는 생각 꿈에도 안 했대지.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거의 다 사람들이 암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 산다는 생각은 이만큼도 안 하잖아.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암이라는 소리 듣고 병원에 갔는데 못 산다고 다 생각했대잖아. 앞으로 계획은 그렇거든. 더 열심히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남한테 그래도 적선하고 보답하고 살아라는 내 운명이 그거거든. 그래 놓으니까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처럼.
여성이라면 누구나 방심할 수 없는 자궁경부암. 생사를 다투는 절박한 시간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암과의 지루한 싸움. 하지만 그녀는 승리했고 앞으로도 이겨낼 것이다. 이런 분께 박수 보내드려야 됩니다. 정말 새 생명을 찾으셨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아까 그 커피 하시면서 옆에 그 남자분 이웃분이 말씀하셨던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띄고 있고 또 좋은 전문의를 만나고 여러 가지 박자가 맞으니까 이렇게 딱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꿋꿋하게 잘 이겨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 제일 뿌듯하시겠어요, 병원장님. 이런 보람을 느낍니다. 자, 오늘 저희 닥터스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여성 그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샵 2302로 문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질문해 오고 계세요. 그 질문 하나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641번님과 뭐 여러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궁경부암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예방 접종을 하면 예방이 가능한지라는 것을 하나 물어보셨고요. 또 하나는 40대, 50대 중년층인데 지금 예방 접종해도 괜찮은지 이렇게 좀 질문을 생방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뭐 산부인과 전문의 분야만 가장 정확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궁경부암이 그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유발되는 하나의 커다란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틀림없이 효과가 있는데 그 연구에 의하면 그 20대나 30대의 젊은 여자들, 여자분들에게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이미 많이 그 어떤 그 성적인 접촉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전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좀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백신으로서 예방을 하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정기 검진으로 그것을 발견을 하면 암이 되기 전에 발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가지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병원장님 나오시다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중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오늘 암에 관련된 거 저희가 질문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100번님이 저희 아버지가 전립선 암 3기신데 이게 이제 방사선으로 완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완치가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질환의 그 정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3기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수술로 종양 조직을 전부 암 조직을 절제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방사선 치료는 기본적으로 그 보조적인 요법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 자체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정상 조직까지도 그러니까 암 조직만 분리해서 정상 조직만 이렇게 멀쩡하게 놔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상 조직이 같이 이렇게 그 방사선을 이렇게 조사하는 그 부위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3기라 하더라도 한마디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전문가의 일단 진단을 받으셔서 그 다음에 그 치료 방침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질문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서운 암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해야 할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암을 이길 수 있을까요, 병원장님? 암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자르륵 뜨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제 인식을 좀 가지고 스스로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첫 번째로 완치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에 이제 일본에서 이게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는데 조기에 암을 발견한 경우하고 진행된 암에서 이렇게 치료비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기 암에 비해서 진행된 암인 경우에 비용이 3배로 든다 하는 그러한 결과가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 조금 전에도 제가 그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또 조기에 발견해서 암이 되기 전에 발견해서 암으로 진행되는 걸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또 국가암 검진 사업이 또 이렇게 얼마 전에 또 언론에도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도 됐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그 병원에 가는 거를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전체 암 생존율이 60%가 지금 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그 여자의 경우에는 70%를 넘습니다. 아마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이나 유방암들이 거의 90% 이상 5년 생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암 치료 성공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 일단은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자주 가셔서 검진을 좀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너무 자주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질환에 따라서 또 권고하는 검사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시간만 더 있으면 병원장님께 좋은 얘기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생방송 중이라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허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가십시오.